자, 시금치를 먹지 마라고 하는 게 무책임한 일이다. 왜? 시금치만 안 먹어서 해결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시금치는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멍청한 짓이 함량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같이 뭐가 있냐를 봐야 되는데 걔는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다. 양은 좀 많은 편이지만. 그 염이라고 하는 게 미네랄이 결합되어 있으면 다 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연산 나트륨도 구연산 염이죠. 그 다음에 MSG도 글루탐산 염이고 나트륨이고 염이고. 그러니까 유기물하고 이게 그 딱 미네랄로 결합되어 있으면 염인 거죠, 뭐. 옥살산 하면은 정말 간단한 산이에요. 이렇게 식초 비슷한데 양쪽으로 산이 두 개 붙어 있어요, 대칭으로. 양쪽으로 딱 대칭으로 붙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칼슘을 결합하면, 그러니까 보통 일가이온 칼륨과 나트륨은 간단한 게 얘가 딱 결합하고 나면 끝이에요.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하면. 이가이온 칼슘과 마그네슘 이쪽에 또 플러스가 있네. 얘하고 뭐 결합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단백질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응고시키는 응고제 역할을 굉장히 마그네슘, 칼륨이 잘 하잖아요. 칼슘이. 두 개를 붙잡는다. 그래도 걔들은 또 떨어지겠죠. 끊어지고 하는 게.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고, 옥살산은 딱 결합하는 위치가 딱 있는 다음에 동시에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동시에 붙잡아. 그럼 또 붙잡아, 또 붙잡아, 또 붙잡아, 이렇게. 대칭적인 완벽한 구조로 칼슘, 칼슘, 옥살산, 칼슘, 옥살산, 칼슘, 옥살산 이렇게 쫙 결합해서 설탕이 아까 각 설탕 하나에는 거기에는 설탕 분자를 한 줄로 쭉 이으면 지구를 25,000번 이상 감을 정도로 분자가 있다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정도 입자, 눈에 살짝 보일 1mm짜리에도 사실은 작은 양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뭐 결정이다 그런 것은 뭐 한두 개, 200개, 2만 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개수가 붙어 있는 현상이죠.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결석이 되면, 그거 1mm, 2mm짜리가 어마어마한 개수인데 걔는 소변을 보면 빠져나와 버릴 거잖아요. 그냥 덩어리가 그냥. 근데 못 빠져나올 크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막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요로 결석. 하나 뭐냐면 다른 유기산은 하나만 있어서 이렇게만 결합할 건데 얘는 양쪽으로 딱 대칭 구조로 그냥 붙고 하는 구조가 있어서 이게 침상 구조 있으면 찔르겠죠, 몸을. 돌덩어리처럼 핀처럼. 아예 크면 차라리 찔리진 않을 건데 작은 침상 구조가 찔른다,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좋을 건 없죠. 그래서 옥살산 자체가 사실은 독성 중에 삼각한 독성이 옥살산 독성이 돼요. 에틸렌 그리콜 같은 거 마시면 독성이 되는 게 옥살산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과량의 옥살산이 많이 생겨서 독성이 심각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 에틸렌 그리콜 같은 부동액 성분. 걔가 이제 유기물 중에서 저분자라서 빙점 강화에 효과적이거든요. 그걸 왜 마셔야 돼? 실수로 마시고 독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옥살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환장할 게 뭐냐 그러면 걔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면. 시금치가 옥살산이 많다고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시금치가 압도적으로 얘만 많고 다른 건 없나? 이게 시금치에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몸에서도 대사과정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옥살산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한 10에서 20% 정도 흡수되는 거고 대부분 흡수가 되지 않는, 지나가 버리고, 우리 몸에 있는 옥살산은 사실은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이드록시프롤린. 생각 안 나시죠? 콜라겐 만들 때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걔가 분해되면, 그리신에서 분해되면, 그러니까 우리 콜라겐이라고 만들려고 애쓰고 먹었는데 걔들 글리신과 하이드록시프롤린이 대표적으로 옥살산을 만드는 아미노산이에요. 깨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타민 C. 비타민 C가 깨지면서 일본 옥살산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옥살산이 중간 과정에서 묘하게 딱 이런 기본 유기산 구조니까 항상 대사가 유기산으로 이루어지니까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안 먹어도 사실은 그런 사람 만들 수 있는 거지, 결석이.
어떤 사람은 또 결석이 조금만 일어나고 수시로 잘 빠져나가. 또 아무 문제가 없고. 운칠 기삼에 가까운 거지. 그럼 시금치를 먹는다고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다른 걸 많이 먹으면, 너트를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해독 주스 만든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채소들은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나물로 먹는 것보다 먹기 힘드니까 대량으로 해가지고 원샷 때리면 거기다가 이제 뭐 자기 뭐 이게 초콜릿 같은 너트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견과류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훨씬 많을 수 있는데 갑자기 걔는 좋은 거. 시금치는 갑자기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으면서 더군다나 시금치는 뭐가 많냐 그러면 칼슘도 많잖아요. 칼슘이 있으면 흡수가 안 돼요. 칼슘이 아까 같이 경화시킨다 근데 뭐 붙잡고 흡수 안 되게 하는데 또 짱이야. 그러면 옥살산이 칼슘을 흡수를 못하게 만드네?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거지 또. 자, 시금치를 먹지 마라고 하는 게 무책임한 일이다. 왜? 시금치만 안 먹어서 해결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시금치는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멍청한 짓이 함량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같이 뭐가 있냐를 봐야 되는데 걔는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다. 양은 좀 많은 편이지만 좀 많은 편에 속한 건 확실하지만 다 흡수되는 거 아니다. 그 양보다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게 더 많다. 옛날에 천연은 무조건 좋아요, 채소 많이 먹어요 할 때는 일방적으로 찬양하던 근데 거꾸로 내가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아니 식물이 바보냐. 먹혀 죽으려고 가만히 뭐 아무 짓도 안 하고 있겠냐. 자기 살아가기 위해서 독소를 최선을 다해 만든다. 그때는 꿈쩍도 안 하고 무조건 천연 찬양하고 가공식품 독이에요. 첨가물 독이에요 말하다 갑자기 그거 인기 없으니까 이제 플랜트 파라독스. 통곡물 먹지 마세요. 통곡물 독극물이요. 그 책 잘 팔려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이런 책은 아예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봐라. 시리즈에 따라서 이거 할 때는 이거 걱정하다가 저거 사지 말고 세상에 먹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시금치를 뭐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겠다. 뭐 채소가 건강에 좋으니까 이걸 갈아서 먹어야 되겠다. 먹기 싫어하니까 뭐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겠다. 부질없는 짓이고요. 첫 번째, 작게 먹어서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많이 먹어서 뭐 더 먹어서. 근데 항상 모든 음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단점만 강조하면 진짜로 모든 음식이 다 쓰레기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제발 통째로 다 보고 그래서 야 물마저 부작용이 있는데 물마저 아토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러지 심하고 식품은 절대로 한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나쁘다. 그러면 이제 옥살산 냠이 지나고 나면 뭐 할 건데 피트산? 피트산 갖고 얘기하면 또 이제 쫙 또 수십 개 또 다 독극물 되고 그 다음에 렉틴 갖고 하면 독극물 되고 그 독극물 중에 그거만 있나요? 사프론올, 향신료 같은 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 많은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적당히 균형 있게 작게 먹으면 우리 몸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옥살산 자체가 그 자체로 자가 면역 일으킬 가능성은 없죠. 그 분자가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형태, 면역 세포를 자극할 정도 득치 크기가 있어야 돼,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걔가 이제 우리 몸에 침상 구조, 걔들이 모여서 결국 돌덩어리 눈에 보일 정도라 그러면 보이기 이전에도 자극 물질이겠죠. 걔들이 자꾸 자극을 하면 염증 반응이 결국은 면역을 갖다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옥살산염 덩어리가 침상 구조가 생겨서 걔를 자꾸 상처를 주면 당연히 면역 염증 몸에 안 좋죠. 그래서 염증의 과다가 결국 암으로 이어지잖아요. 암으로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을 이유는 없다.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두려워하고 피할 정도도 우리가 특별하게 뭐 시금치를 많이 먹고 옛날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더 많이 먹고 그러니까 옛날에 상태가 더 안 좋은 게 채소를 먹고 나머지 그거에 대한 대응할 만한 다른 영양분을 못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채소는 그래도 비슷하게 먹고 있지만 더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 대신 대체 중화 우리가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게 그걸 서로 상쇄하도록 옥살산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구연산이에요. 구연산을 같이 먹으면 줄어든다.
구연산은 카복실기가 3개나 있어요. 3개나 있어서 구연산 나트륨을 갖다가 봉쇄제로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칼슘이 들어있어서 안 녹는다. 그럼 잘 녹게 해줘야지. 그때는 구연산 나트륨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나트륨이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구연산이 칼슘을 붙잡아갖고 당겨갖고 빼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킬레이팅제, 이렇게 제거해내주는 이렇게 역할로 구연산을 쓰거든요. 그럼 칼슘하고 잘 결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간에 얘가 2,1,2,1 촘촘하게 들어가야 될 게 결합해서 떼주면 벙 뜨겠죠. 삼중구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차곡차곡 어떻게 쌓이지를 않아. 잡잡긴 하는데 그 틈새에 칼슘과 결합력이 있는 거 중간에 끼면은 걔가 단단한 결정을 못 만들고 걔가 그냥 버스럭버스럭 깨져버리는 거죠. 여기 2개짜리가 있는 것도 단단하게 결합해가지고 요산을 결석하는데, 야, 3개짜리가 들어가면 여기다 이렇게 뭐 중폭해가지고, 아니, 공간에 대한 서로 경쟁의 관계이기 때문에 걔들끼리 뭐 중간에 붕붕 이상한 입자가 있으면 당연히 차곡차곡 쌓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붕 떠가지고 이게 결합 못 하겠잖아요. 보통 음식은 그렇게 먹다 보니 서로 뭐 기능이 상쇄되는데, 우리가 뭐 특정 성분이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뭐 뻥튀기 해갖고 요것만 더 먹으면 뭐 좋아질 것 같이 잘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칼륨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신장이 안 좋은 거죠. 콩팥에서 여과일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나트륨은 줄일 수가 있는데 칼륨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식물 자체가 이게 나트륨은 비축 안 해요. 칼륨만 이렇게 많이 비축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트륨은 소금을 줄이면 줄이지만 우리가 이런 반찬이나 이런 채소들을 먹으면 칼륨은 들어오게 돼요. 무조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콩팥으로부터 돼야 되는데 제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가 미네랄이 많으면 독성이 되잖아요. 칼륨이 많은 음식,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량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상당히 해프게 빠져나가요, 칼륨이. 신장이 투과 기능이 없는데, 여과 기능이 없는데. 그러니까 투석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미네랄이 많은 걸 먹으면, 미네랄이 많다는 이야기는 식물의 미네랄은 다 칼륨인데, 칼륨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채소를 기본적으로 제발 갈아먹지 마세요. 과일도 갈아먹지 말고 그냥 씹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씹는 게 우리 치아에도 안 좋기도 하지만 단단하게 좀 역할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씹어야지 이게 포만감이 가고 먹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중에서 위절제술 말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게 씹는 거, 플래터 다이어트예요. 음식 먹을 때 200번씩 씹은 다음에 삼켜보세요. 살 안 빠진가? 반드시 빠져요. 사람이 못 참아서 그렇지. 이렇게 질려, 음식에. 많이 씹었으니까 막상 그냥 다 느껴. 충분히 혀로 씹어서 느껴서 포만감 있게 먹어버리기 때문에 살 빠져요. 우리처럼 안 삼키고 못 느끼고 먹으니까 많이 먹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씹는다고 하는 게 자극이 되고 치아도 튼튼해지고 뇌에도 좋고 다 좋잖아요. 포만감도 있고. 그러니까 과일을 주스로 먹을 때 하고 과일로 먹을 때, 아니 걔가 덩어리째 먹었으니까 걔가 쪼개려면 이 덩어리가 쪼개면 아까 사과 한 덩어리 얼마예요? 분자가? 녹아서 들어가는 거하고 이 덩어리 안에서 분해되는 속도하고 비교가 안 되게, 그러면 혈당이 똑같은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하고 팍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 속도잖아요. 포도당 주사 직방인데 한 방에 꼽지 않는다. 톡톡톡톡 떨어진다. 소보던의 망에 맞춰서. 그것처럼 당이 천천히 들어와야지. 갑자기 빡 들어오면 인슐린이 확 웨이브가 나와서 인슐린이 더 남아버려. 그죠? 늦게 반응하니까. 우리 가열할 때 보면 끄면은 이미 예열에 의해서 더 간 것처럼 인슐린이 많이 나왔으니까 많은 잔량이 있는 거잖아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다 세포 안으로 때려내버렸어. 더 흑이죠. 인슐린 때문에. 그러니까 배불게 먹고 나서 더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쇼크가 오면. 그래서 제발 몸에 좋다고 갈아서 먹어야 할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물론 그걸로 이제 한 끼를 때우고 이제 그걸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뭐 그것만 식사를 하겠다는 것도 덜 한데,
그게 채소에 당이 많고 그러진 않은데, 근데 채소에가 항영양소도 많아요, 분명히. 평상시 나물로 천천히 이렇게 먹고 같이 먹을 때는 괜찮은 거지. 그걸 따로 벌컥벌컥 마실 정도로 이렇게 뭐 좋진 않아요.